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경남 창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KTX를 타야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영상 댓글에 대해서 오늘만큼은 답변을 남기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읽는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모두 다 읽어보고 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새벽에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번 주 목요일날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었고,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이번 주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종료되었던 금요일 시장, 목요일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먼저 S&P 500을 보면 1.5%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이틀 동안 두 개의 양봉을 보여주면서 60일선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의 상승이 나왔고 두 개의 양봉을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마지막으로 기술주와 성장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은 무려 2%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아직까지는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의미 있는 상승과 함께 한번 우리가 내일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금요일날 긍정적으로 끝났던 만큼 내일 시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번 주죠, 정말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 경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항상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극한 상황으로 밀어넣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꼭 주식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주식이든 자영업이든 실패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해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시작한다면 저는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실패가 정말 재기할 수 없는 치명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저는 항상 스스로 극한 상황에 밀어넣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가 밑거름이 되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경험치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만에 코스피가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약 33%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론 수익은 보지 못했더라도 이 시장을 딛고 계속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한 달 만에 지수가 33%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수적으로 3100포인트라고 가정해본다면 한 달 만에 1950포인트까지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거든요. 자, 만약에 정말로 또 이런 구간이 발생이 된다면, 물론 발생되진 않겠지만 내 스스로 극한 상황에 몰아넣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시장을 떠날 거예요. 그렇지만 스스로 극한 상황에 밀어넣지 않고 비중 조절과 함께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 이런 전략을 구사하신 분들이라면 물론 힘든 시간은 겪겠지만 충분히 다시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영업자와 비교를 했었는데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평생을 직장 생활을 했다면 어떤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으로 개업을 했고 여기서 성공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모두 쏟아붓고 또 대출도 받아서 이 가게에 쏟아붓게 된다면 그 가게가 잘못되었을 때 정말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도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그만큼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최근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 분석이라든지 내재 가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 수단으로서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투자가 조금은 적은 돈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견이 여러분들 생각에도 공감이 된다면 정말 길게 장기 플랜을 세워서 그에 맞게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플랜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간헐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중장기 플랜, 몇몇 성장주를 포트에 담아서 조금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스윙 투자라고 해서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고,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업종들, 그 안에 속한 종목들을 매수함으로써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내에서 중장기 투자를 A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윙 투자 B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에 힘을 싣기 가장 좋았던 그런 구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100포인트를 넘어선 이 시점에서는 물론 중장기 투자도 유효하겠지만 조금은 수급과 재료,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투자하는 이 스윙 투자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 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더 힘을 실을지 전략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베이스가 되었던 것이 아마도 경험 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이 잃어봐야지 그 1년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잘못이 되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잃는 과정이 정말 한 번 잃고 나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손실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잃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 스스로를 벼랑 끝에 몰지 말고 언제든지 손실이 발생이 되어도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1년, 2년 혹은 5년, 10년 그 이상도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경험치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 하락을 경험하면서 아마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견들 한번 섞어보시면서 생각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33%, 솔직히 다시 보니까 정말 아찔하네요. 보통 이런 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설이 있거든요. 97년 IMF,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이렇게 10년마다 한 번씩 큰 폭락장이 찾아오는데 분명히 언젠가는 한번 또 폭락장이 올 거예요. 그 시점은 저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위기를 큰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5월달에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업종들을 많이 매수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제가 5월 1일부터 5월 13일 목요일까지로 설정을 했어요. 14일은 비교적 시장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13일까지로 설정을 했고, 먼저 외국인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통신업하고 유통업, 그리고 보험주, 은행, 이런 업종들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통신업과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넘는 큰 매수를 보여주었고, 그 뒤를 이어서 보험, 은행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이 왜 은행 관련주와 보험 관련주의 상승을 불러오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은행은 순이익 마진이 개선이 되어서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험금을 예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채권하고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채권 쪽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고, 이렇게 금리가 인상한다는 것은 채권금리 상승을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보험회사들의 자산 가치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슈는 은행과 보험회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확실히 기관이 외국인에 비해서 5월달에 매수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금액을 살펴보더라도 조금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운수장비, 그리고 의약품, 금융업, 음식료업, 운수창고, 유통업, 보험, 그리고 철강하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만 하더라도 상위 업종이었는데 조금은 뒤로 밀려있죠. 그래서 조금은 특이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여기 운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조선, 이런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보여드렸듯이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주가의 하락과 별개로 주가도 나름 선방을 보여주었던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연기금을 보시더라도 운수 장비 쪽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CMO 기업들, 이번 주에 꾸준히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위탁 생산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조성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기관도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음식료업 그리고 유통업 같이 묶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는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는 철강금속 그리고 건설업 이쪽 섹터보다는 음식료, 유통업, 소비 이쪽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를 딛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한 국가들 어디가 있죠? 바로 미국하고 중국이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을 보시면 소비가 정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을 보시면서 국내는 백신 접종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충분히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미국과 중국처럼 소비에 많은 돈이 집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와 관련된 업종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음식료업이 될 수가 있고, 또 유통업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달 말에 4월 마지막 주에 수급을 보여드렸을 때도 기관과 외국인이 그동안 담지 않았던 섹터, 유통업이 처음으로 포함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중순까지도 꾸준히 유통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코로나 위기를 딛고 빠르게 정상화를 보여주는 국가들, 미국과 중국을 봤을 때도 정말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여기 기사를 보면 백신 맞은 미국, 소비가 폭발했다, 1분기에 GDP가 6.4% 성장, 불과 2주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미국과 중국 보복 소비, 의류 OEM 업체 깜짝 실적. 자, 이렇게 몇몇 기사를 보게 되면 분명히 국내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따라갈 것이고, 그때가 되었을 때는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올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가를 형성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더욱더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렸다면, 그 뒤에는 원자재 관련주들, 철강 금속 그리고 금융업종 이쪽으로 자금이 몰렸다면, 앞으로는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 이쪽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금속, 구리하고 철강 업종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업황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고, 그에 반해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업종들,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4월달에는 전혀 돈이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업종이었지만 지금 5월부터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외국인과 기관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유통과 관련해서 한번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유통업이라는 것이 조금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속해 있냐면 백화점, 편의점, 마트, 그리고 의류, 가구 이런 업종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시고요. 또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관련 기사도 찾아보시고, 또 증거사 리포트도 있다면 같이 한번 찾아보는 전략,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힘든 구간이지만 이 힘든 구간 속에서 흐름이 좋은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략을 할 수 있으니까 주말 동안 공부해 보시고 또 다음 주에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